교회 대분열 시대, 대이교 시대, 프랑스 아비뇽 유수 이후.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프랑스 필립 4세는 아나니 사건을 통해 교황을 납치했고 그 이후 새 교황으로 클레멘스 5세를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추기경 대부분을 프랑스인으로 교체하죠. 그렇게 아비뇽 유수가 시작됩니다. 로마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동시킨 사건이죠. 그리고 필립 4세는 서원 기사단을 해체하고 사원 기사단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내부 소유 영토를 모두 몰수해버립니다. 이렇게 프랑스 왕의 권력은 교황권을 뛰어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378년에 새로운 교황으로 이탈리아 출신인 우르바누스 6세가 선출됩니다. 이때 우르바누스 6세는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시키죠. 이렇게 아비뇽 유수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에 프랑스 추기경들이 프랑스 출신 클레멘스 7세를 교황으로 다시 선출을 하게 되면서 교황은 또 교회는 분열하게 되죠. 이렇게 교황청이 두 개나 존재하게 되면서 교회 대분열 시대, 대이교 시대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교황, 이탈리아 교황, 각각 지지 세력이 달랐습니다. 프랑스 아비뇽의 교황청을 지지하는 프랑스, 에스파냐,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교황청,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 독일, 영국, 네덜란드였죠. 이렇게 대립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아비뇽 교황은 베네딕트 13세, 로마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12세가 즉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409년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에서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이 공의회에서 현재 아비뇽 교황과 로마 교황을 폐위하고 알렉산데르 5세를 교황으로 선출한 다음 곧이어 요한 23세를 교황으로 선출해 이 교황을 계승해 나갈 것을 결정했죠. 하지만 이 피사 공의회의 결정안에 베네딕트 13세와 그레고리우스 12세가 결정안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교황이 3명이나 존재하게 되고 교회의 대분열, 혼란 시기가 전개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지기스문트가 교회 개혁을 요청합니다. 이때 크게 3가지를 요청하는데요. 교황을 한 명으로 통합할 것, 이단, 사이비 문제를 처리할 것, 교회를 개혁할 것, 이 3가지입니다. 이 요청을 받아 교황 요한 23세가 독일 콘스탄스에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베네딕트 13세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12세가 불참하죠. 두 교황이 불참한 가운데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의논할 내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식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 논의 끝에 국민 단위 표결 방법을 선택했는데 하필 이것이 요한 23세에게 불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요한 23세는 이 결정에 불만을 표하고 공의회에 불참하겠다 선언을 하죠. 이렇게 3명의 교황이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여하지 않자 황제 지기스문트가 공의회를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지극한 성스러움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신앙의 문제는 공의회에서 해결한다. 따라서 불참한 교황들은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라. 이 내용을 중심으로 콘스탄츠 공의회가 드디어 결정안을 발표합니다. 먼저 요한 23세를 폐위시킨다. 그 다음 그레고리우스 12세를 폐위시킨다. 마지막으로 베네딕트 13세를 폐위시킨다. 그런 다음 통합 로마 교황으로 마르티노 5세를 선출한다. 이러함으로써 드디어 교회 대분열 시대, 대이교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 사항으로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요.
황제 지기스문트가 요청했던 세 가지 중 사이비 이단 문제도 다루는데요. 이때 존 위클리프, 얀 후스, 히에로니무스, 옥스퍼드 대학 이단자 등의 여러 이단 세력을 규정한 다음 처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 대문열 시기에 활동했던 교회 개혁운동, 이단으로 규정받았던 인물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윌리엄 오컴입니다. 유명론을 주장했는데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이성이 진리가 아니다. 이성만이 진리는 아닌 것이니 개별 사실에 관심을 갖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따라 과학이 발달하게 되죠.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실들을 더 이상 신의 영역으로서 해석하지 않고 과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 존 위클리프입니다. 예수는 교황 추기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황, 추기경,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합니다. 성직자의 존재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신께 정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 성체 성사를 비판합니다. 이 말은 화채설을 비판하는 것인데요. 예수의 피와 살을 포도주와 빵에 비유하여 이 포도주와 빵을 먹은 신자들은 피와 살이 채워지니까 모두 신 아래의 형제 자매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이 있는 성직자의 성사는 무효다라고 주장했고 성경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주장했죠. 존 위클리프는 자신의 주장을 농촌에 전파하려고 노력했고 롤라드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롤라드는 추종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얀 후스입니다. 체코 프라하 출신으로 존 위클리프 사상 일부를 수용합니다. 존 위클리프가 주장했던 성경 중시를 그대로 가져갔지만 성체 성사를 인정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체 성사, 즉 화채설을 비판했지만 얀 후스는 이것을 받아들이죠. 얀 후스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황제의 안전 통행장을 발급받아서 이곳저곳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콘스탄츠 공의회가 이단자를 심판하고 이단 규정을 할 때 얀 후스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콘스탄츠 공의회는 얀 후스에게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얀 후스가 거절하면서 이단 규정 후 화형을 당합니다. 이때 화형만큼은 당하지 않게 지기스문트가 변호를 했지만 이것이 먹히지 않으면서 결국 죽게 되죠. 여기에 콘스탄츠 공의회는 얀 후스와 같이 체코 프라하 출신이며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 히에로니무스를 똑같이 이단 규정 후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자 체코 프라하, 즉 보헤미아 민족 의식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이것은 반카톨릭 분위기 그리고 애국심을 자극한 후스 운동, 후스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이 후스 운동, 후스 전쟁의 성격은 교회 개혁 운동이자 반봉건적 민족주의 운동이었습니다. 황제 지기스문트가 이 체코 보헤미아 후스 전쟁을 막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만 체코 보헤미아 군은 맞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이 길어지자 바젤 공의회에서 이 두 세력을 불러 에겔 화의를 맺게 합니다. 두 세력이 화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스 운동이 끝난 것은 1436년 이그라우 협정 때였습니다. 이 협정의 내용에 따라 성체성사, 즉 얀 후스의 주장이 인정받게 되면서 이단이라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여기까지가 종교개혁 운동이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대분열 종료 이후 전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지기스문트는 앞서서 세 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교황을 한 명으로 통합해달라. 이단 문제를 해결해달라. 교회를 개혁해달라. 앞서 두 가지는 성공했고 이제 마지막 교회 개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쪽, 급진 쪽 세력이 서로 입장 차이를 보였고 100년 전쟁으로 교회 개혁안을 결정하기가 어렵게 되자 결국 빈번한 개최를 발표하여 공의회를 정기 소집하겠다라고 결정하죠.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회 개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공의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교황의 권력을 제한하고 공의회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파비아에서 열린 공의회,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공의회가 공의회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기 시작하죠. 공의회 운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황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고, 공의회는 교황권을 대신하고, 공의회는 교황의 폐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결정하고자 하죠. 그러자 1431년에 선출된 에우게니우스 4세 교황이 이 공의회 운동을 억제하고 교황권이 그 어떤 곳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1437년에 개최된 페라라 공의회에서 교황은 크리스트교 세계의 지도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강조하죠. 이후 교황들도 이러한 공의회 운동을 계속 견제해 나갑니다. 또한 공의회가 정기 소집되지 못하게 막아서죠. 이후 16세기의 루터의 종교개혁 때도 로마 가톨릭 세력이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의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70년 제1차 로마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었을 때 여기서 교황은 크리스트교인의 군주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를 하죠. 공의회가 교황보다 위에 있다는 주장은 유죄임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가 공의회 운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른 면을 좀 봅시다. 자, 중세교회에서 근대교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요. 바로 이 대의교 시대 이후 점차 교회는 국가 단위로 통합되고 그 국가 단위로 통합된 교회는 국가와 군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1438년 프랑스에서 한 부르주 결의입니다. 프랑스 대 교회를 프랑스 국가 교회로 통합시킨다라는 내용인데요. 교회들의 여러 권력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거나 폐지시키고 프랑스 왕이 프랑스 내 교회들을 지배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결정이 옆나라 독일에도 전파가 되면서 독일 마인츠 결의가 발표됩니다. 독일 영방 군주들이 결의한 것이고 앞서 프랑스 부르주 결의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독일에 적용시켜 독일 내 교회들을 지배하고 국가 단위 교회로 통합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국가와 왕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던 중세 시대가 이제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종교를 그리고 국가를 담당하는 왕권이 거대해지는 근대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들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